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2월 28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충격을 시장이 조금씩 덜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 휴일 사이에 추가적인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이런 거 발표했고, 또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포함해서 무기 지원을 크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계속 발표되면서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 시장은 출발부터 상당히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하루를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마이너스 0.5% 가까이 떨어져서 지수로 보면 2663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에 나섰고, 또 개인들은 매수에 나서는 그런 게 이제 종일토록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효과에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해서 이어지고, 비교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서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 상승을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약보합권까지 중간에 한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면서는 아주 찬찬하게 다시 상승을 늘려갔고, 하루 종일 지속해서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의 순매수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1000억 이상 매도, 순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890억 정도 이상 순매수를 보이는, 그러니까 한 1800억 가까이를 그냥 한숨에 띄워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보여줘서, 그래서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도 종가가 최고 지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893억을 순매수했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는 한 240만 주 정도 매수 우위를 외국인들이 유지했죠. 그 다음에 기관은 3,713억 순매도,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고, 오히려 동시호가에서는 더 매도폭을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은 2,893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00에 미처 못 가는 2,698.98포인트, 2,699.18포인트, 조금만 더 컸으면 2,700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84%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출발은 0.3%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역시 이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직접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벗어나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끝날 때 거의 비슷해졌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 번도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약보합권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후 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더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39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만 5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1.07포인트, 그래서 어제 지난 주말보다 0.93% 상승한 채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뭐 처음부터 하루 종일 그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어요. 예. 그랬던 거고. 오늘 뭐 이제 외국인들이 그 SK 하이닉스는 서로 엇갈렸네요. 한 9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가 나오네요. 그 밖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그 매도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플러스 1,000원이면 상당히 잘 방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이건 뭐 제가 이제 뭐 수차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원전이 그 에너지 주력, 그리고 향후 60여 년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와 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번에 침공 사태 때문에 일단은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난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뭐 천연가스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도 아마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효율을 아직은 못 내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상당히 대안이 될 수는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거기다가 이제 뭐 원전 관련 대표 종목으로 얘기되고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채권단 관리 체계를 졸업한다 이런 소식까지 이제 전해들면서 오늘 이제 그 원자력 관련 주식들에 이제 불을 댕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인데 이거는 뭐 이미 그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제재, 이번에 에너지 제재 안 했잖아요, 여러분. 금융 제재는 했지만 에너지 제재, 그러니까 뭐 원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곡물, 이거는 지금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이거의 거래를 뭐 막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우방국들한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유럽에 직접적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이 제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의 한 12%, 천연가스는 한 17%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쪽에서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산업 쪽이, 이건 뭐냐면, 그 기존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에다가 또 그 사이에 우리 연휴 사이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산주가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데서도 총 4억 5천만 유로 정도 금액만큼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에 따르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무기가 그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며요. 그 성능도 좋고 가격이 좋답니다. 그래서 국내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조금이라도 수출 이력이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래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쪽도 오래간만에 움직인 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도 오늘 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건 전쟁하는 거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런 쪽은 움직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시장 얘기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면, 시장은 이런 거죠. 걱정은 참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침공 사태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걱정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 이유가,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르는 그 시장 충격은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이 받은 거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이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2월, 오늘 마지막인데 2월을 돌아보면 2월 달에 무지 고생한 것 같아도 오히려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 시장은 2월 달에 잘 버틴 거예요. 의외로 잘 버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맞았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충격이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못 하겠다고 미국 주식으로 또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2월 달에는 미국 주식이 더 고생을 시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전쟁에 대한 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에서 이번 충격은 시장에서의 충격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이제 시장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단적으로 좀 보여준 거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이유라면 이게 그 푸틴이 그 핵 운용부대 경계 강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이게 여차직하면 핵무기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쪽의 상황 전개를 암시한 거죠. 겁을 확 준 건데, 근데 이제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까? 이거는 또 생각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됐죠. 근데 지난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 군사적으로 침공 안 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했으니까 푸틴이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핵무기 쪽까지는 그냥 좀 이제 엄포용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여러분 우리 그 주말 그 휴일 사이에 미국이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스위프트 거기서 러시아를 축출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러시아 그 5대 은행이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 내릴 수 있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외에 이렇게 해외에 9개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외환 자산을 전부 동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그거 보니까 막 분석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 자산, 해외 자산을 비롯한 자산 비율 이런 거 보면 달러를 많이 줄였어요. 달러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되면 러시아 갑갑하죠. 힘들죠. 이게 결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이제 초강수를 이제 서로 지금 두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벨라루스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루어지고 있는 회담에서 이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좀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서로 할 수 있는 건. 미군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못 하니까, 군사 개입 이외에 그 다른 군사적 정보는 미국이 다 준다 그래요. 어디에 어떻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딜 타격해라 이런 거는 다 알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만 이제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제재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금융 제재도 계속해서 강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금융 제재에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천연가스나 원유나 곡물이나 이런 거를 딱 목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쥐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는 이게 서방 국가들이 힘들어져요. 우선. 그렇게 되면 유럽의 그런 이제 관련 가격들이 폭등할 거라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안화 결제를 시도할 경우 그럼 중국이 바라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이거 막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선에서 끝내고 또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자원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가격도 또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따져보면 시장은 오히려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더 추가적으로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는 한 결국 이거는 이제 시간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미국이 내릴 수 있는 경제 금융 제재는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은 거는 딱 그거예요. 천연가스, 곡물, 원유 이거에 대한 이제 제재인데 이 제재는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의외로 중국이 또 부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뭐 지금까지 내린 스위프트 축출이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재산에 대한 뭐 압류 같은 것도 상당히 큰 거죠.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핵무기 관련 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러시아도 격앙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침공을 시작했다 하는 게 가장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3월로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월에 뭘 신경을 써야 되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국회에서 뭐 커멘트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원래 신경 쓰던 대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촉각을 세우고 우리가 전략을 다듬어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SNS에서 보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충격적인 돌발 변수가 나오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찍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외신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러시아가 고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고 철수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랬거나 뭐 그랬으면 그냥 이거는 뭐 더 악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 남았다면 이제 그 곡물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와 러시아에서의 뭐 핵무기 뭐 문제 뭐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는 거는 걱정거리는 되죠. 근데 이거를 걱정은 되지만 이걸로 우리가 시장에서 겁을 먹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뭐 우리가 원래부터 이제 점검하려고 그랬던 뭐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그 다음에 우리 동시만기, 그 다음에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르면 이제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희비 산업들이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그동안의 공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2월을 끝내는 오늘, 그럼 뭐냐, 그럼. 그걸 정리하는 게 난데, 그게 뭐냐? 이제 이미 제가, 연말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휴일이니까, 3월 2일 국교일이라서, 시장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범 내려온다. 연말 특집 다시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이미 답을 다 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이렇게 종목, 이렇게 차트로 그려놓은 거 있어요. 계좌 이렇게 하고 종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태양계 그림처럼 이렇게 제가 해놓은데 그 종목들을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3월 들어서 대형주가 빨리 튀어나가면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지수 상승이 상당히 억제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게 매일 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범 내려온다 보시면은 그 차트 있으니까, 내일 한번 천천히 시간 내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시지만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어디 있어서 티타늄은 유럽에서 1위고 세계 10위이고 망간은 세계에서 매장량이 2위입니다. 철광석도 2위고 수은도 세계 2위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요. 셰일가스는 세계 13위인데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많고 석탄은 세계 7위고 뭐 이게 옥수수 생산량이 세계 3위예요. 해바라기는 세계 1위고 감자가 세계 4위고 그래서 어쨌든 간 밀은 또 세계 4위고 그러니까 이 총 식량 생산량이 1년에 6억 명분을 우크라이나가 생산한대요. 인구 4천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러시아가 때려부시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이런 이제 공업 국가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려부시면서 침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뭐 그거 재건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이 땅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망하고 다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는데 범 내려온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가 그것대로 잘 구성되어 있고 일부 현금을 가지신 거 있으면 이제부터는 잘 따라가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은 뭐 3일짜리니까 하루 쉬고 3월 2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전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